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열심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들을 느끼면서 현재 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로봇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재직 중입니다. 저의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2010년도에 평택에 있는 기계공업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0학번이죠. 그 이후에 2016년 공학 전공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2018년에 공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3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해서 현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 같이 저는 이 학교에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총 13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히로라고 부르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고요. 네, 써 있는 것처럼 로봇 융합 기술의 산업 연계 연구 개발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특점이 하나 있다면 국내 유일하게 로봇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5년에 이제 포항공대에 있는 지능로봇연구소로 먼저 설립이 되었고요. 여기서 발전을 해서 2012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변화하였고, 이러면서 전문세상기술연구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수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성으로는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계시고 각 연구 본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율 시스템 연구 본부에 속해서 필드 로봇과 수중 로봇 등 다양한 이제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들의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현재 포항에 있는 본원에 있고요. 그 옆에 포항에 하나 더 안전로봇 실증센터라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로봇 실증 센터에서는 로봇 연구들을 농업 로봇 연구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 농업 로봇들이 이곳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직업 혁신 센터라는 곳에서는 저도 최근에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매니플레이터형 로봇이라던가 그런 로봇 관리 기술들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취업 연계까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이 세종과 서울, 부산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 소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5년 처음 설립된 이후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로봇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고요.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좀 대표적인 거로는 수중 청소 로봇이라던가 가족 보행 로봇 등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중 이동체 ROV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현재도 연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 이제 다양한 물류 로봇과 농업 로봇들, 그다음에 재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또 강점인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배관 건설 로봇이라든가 로봇 자동화, 그다음에 재난 안전, 수중 필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대외 협력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홍보 자료를 따로 받은 거라서. 네. 그다음에 매해 이제 한국지능 로봇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라이브 뮤지엄을 본원에서 항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곳이 본원이다 보니 이 라이브 뮤지엄을 항상 지나치게 되는데,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뭐 중학생들까지 와서 여러 가지 로봇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봇 직업 혁신 센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관심이 가지 않을까 해서 최근 자료를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원 소개였고요. 네. 현재 지금 로봇 리스펙터를 양 교육 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로봇비 스마트 공장 개론, 뭐 활동 운영 제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을 교육을 해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 트랙별로 교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인턴십을 통해서 어, 취업 일자리까지 매칭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매 자주 모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무료로 이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언제 유료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 모집 인원을 뽑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원 자격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시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원서를 서 16일까지 하고 교육 기간이 좀 깁니다. 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해서 학기 중에 좀 어렵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이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부생인 학생들도 많고 솔직히 이런 전공 지식 말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연구소에서 수륙야경 기동 정찰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크류처럼 생긴 바퀴를 통해서 갯벌이라던가 모래사장, 험지도 주행할 수 있고 물 위에서도 갈 수 있으면서 환경 지도를 작성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집 AU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UV라고 하면 수상에서 움직이는 무인선들인데요. 이것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어떤 수색 활동을 펼치거나 그 지형을 탐색하는 일을 하는 로봇에 관한 연구들도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연구원에서 이 연구들을 하기 위해 제가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Development of Intrinsic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Symmetric Classification of 3D Point Cloud라는 학위 논문을 여기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여기서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라이다 포인트, 그러니까 거리 센서로부터 수집된 각각의 점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요. 수집된 이런 점군 안에서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생긴 격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격자 안에 포함된 점들로부터 특징을 뽑아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치트키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점들을 분류하는 연구를 이곳 공주대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류된 결과 이게 이제 뭐 이건 형상들인데 뭐 책상, 뭐 의자, 병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요. 실제 도시환경 전문들도 이렇게 분류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웃겼던 짤인데요. 제가 학위 생활을 할 때 이걸 보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들은 적은 있으나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이실 거고요. 저는 석사 때 이제 뭐를 모르는지 알았습니다. 박사를 하면서 아,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도 모르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뭐 교수님들이 다 이러진 않겠지만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멘트들이 굉장히 저에게 와 닿았고요. 이게 저의 어떤 연구 생활에 많은 의지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주대학교에서 13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기계공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때 이미 바로 현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9년에 경기도 대표로 설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기계 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조금 더 하고 싶고 일단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놀고 싶어서 취업을 안 하고 대학교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성적표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가져왔는데 1학년 1학기 들은 수업이 5개밖에 없습니다. 1학년 2학기 들은 수업이 4개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 재수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수한 학점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1학년 때 정말 내려놓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전 13년이 되었습니다. 전역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취업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나를 부르는 회사가 많았고 나는 이미 현업에서 일을 할 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저를 어떤 한 회사에 인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전체 사원수 15명 정도의 엔진 부품 제조회사에서 설계직 인턴을 잠시 방학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은 회사가 이런 건 않겠지만 제가 있던 회사는 유독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유독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대로 공부도 안 하고 학위만 따서 나가면 힘든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나에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석사를 끝내고 나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지인분께서 일부러 힘든 것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저는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1학년 때 학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있지만 그 외에 활동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학점이라도 채우자 하면서 열심히 재수강을 듣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렇게 4학년 2학기 겨울방학까지 모든 방학 때마다 2개씩 재수강을 하면서 학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 3학년에 드디어 연구실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설계를 내가 계속 했기 때문에 기계 설계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기계 설계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방문을 통해서 최적화 설계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되었고, 이 분야를 통해서 이제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대학원 진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이제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지금은 이제 어엿한 시니어 교수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초임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을 믿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샌가 대학원에 진학하니 저는 설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제가 이 분야로 넘어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확실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연구 분야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이 듣는 알파고가 처음 나왔던 시작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생명이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연구들을 시작했고, 이 연구들의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이다 센서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이 라이다 센서가 정말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흔쾌히 지원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셨고, 이런 장비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첫 국제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석사 생활을 보냈고요. 석사 2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석사가 끝나면서 아까 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게 라이다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환경을 단순한 점들로, 거리를 가진 점들로 표현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 정보들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저 세상을, 그다음에 저 세상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라이다라는 정근으로 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박사과정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많은 이제 조언들을 구했죠. 아, 나는 석사를 끝나고 취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박사까지 여기서 해야 되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옆에 연구실에 계시던 석사 졸업하고 연구소 취업했다가 1년 만에 돌아오신 선배님이 말해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 나가면 어차피 돌아와. 그 다음 두 번째,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한 여사친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석사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 애매하다. 회사에 와보니 석사하고 와서 박사학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라는 충고들을 듣고, 그래,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이 보자. 재미가 없고 제가 힘들었다면 안 했겠지만 현재 이 연구 분야가 너무 재미있고 매력을 느끼고 있으니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올해 초에 학위를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이곳에서 박사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국제 국내 학회들에 참석을 하며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다양한 다른 학교, 다른 연구실, 다른 기업 기관,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과의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었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논문을 작성을 해야 했고 발표를 해야 했고 어떤 학회에서 저희 연구 성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해야 했고요. 받아들여야 했고 응용할 수 있어서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래서 그동안 학위를 하는 동안 구글 학술 검색창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논문들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어느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학위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제가 어느 곳에서 하는 말이 공신력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만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물론 취업 준비를 조금 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가고 싶었던 곳에 취업 연계가 돼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스토리고요. 제가 이렇게 발표회를 준비한 건 제가 어떻게 13년이라는 세월을 군대를 물론 다녀오긴 했지만 공주대학교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을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이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그거를 이겨내고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듣고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궁금하신 점들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